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조금 주제가 그동안 뭐 이제 그 국내 학종에 변화된 여러 가지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들, 또 절대평가, 우리가 상대평가의 중요한 부분들, 이제 절대평가는 어떤 개념을 갖고 다가서야 되고, 그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식의 아이비리그 입시가 들어가는 그런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고교학점제 체제의 수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나눔과 소통의 정신이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직접 저번 강에서는 성경까지 같이 읽어가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그 평가 요소 항목을 보면 분명히 근간이 뭐를 중요시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뽑겠다고 분명히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도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 또 그 전에 입학사항 만들 시절부터 그 포맷이 좀 달라질 뿐이지 그 종합에서 원하는 정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합이라는 것은 이가 일반 우리가 그 과를 물론 뽑는 대학도 있지만 거의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개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과정들을 갖고 평가를 하고, 저번 강에서도 보면 제가 2022년 이후에 2023년, 2022년, 2023년 그 뒤에서 좀 서울대, 뭐 연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선도대학들의 그 발표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그런 정확한 요소들, 어떻게 전공에 대해서 탐구심을 갖고 교과에서 이루어진 아이의 호기심이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 위기를 타면서 올라가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공동시 역량까지 가고, 또 제가 의대 MMI 면접을 지금 올해 지금 그 학종 의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학생들도 봐도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MMI 면접을 강의를 기획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해서 올리고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올릴 건데, 왜 MMI 면접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묻는 그 원리와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그 어떤 생각과 사고의 과정이, 서울대학교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직윤,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종합이 있고요. 직윤이라는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스러운 그런 그게 있는데, 교과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간다.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 서울대학교 직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은. 근데 보시면 재밌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 직윤의 MMI 면접에서 물어보는 그 사고력, 답을 요하는 것과 일반 전형의 그 MMI 면접에서 물어보는 학생의 그 수험생이, 우리 그 의대를 간 학생들의 물어보는 그 면면이가 그 사고력이나 이런 답을 요하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그 수시를 더, 정시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교학점제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많이 하는 말을 쫓아가는 것도 물론 맞을 때가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남들이 많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가, 대중적으로. 물론 나는 수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아이한테 맞지 않으니까 정시만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대로 하시면 되지만, 지금 이제 더 앞으로 뭐 10년 정도가 되면 이 정시마저도 이 수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론 이번에 2024년 그 정시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이제 걱정하시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보면은 내신이 정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그러면은 수능에서 다른 대학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2024년 대입 전형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이 보는 수능의 스타일은 앞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수능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바칼로니아형의 어떤 서술형 수능이 돼요. 근데 뭐 나는 뭐 미리부터 10년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보면 수능으로 의대를 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정말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수능을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냐? 웃긴 게 이제 보면 내신이 망했는데, 그래서 내신을 이제 한다는 것은 수시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질문을 보면, 선생님도 내신이 망했는데 중간고사가 망했어요, 정시로 돌릴까요? 난 참 이런 질문들이
개개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보편 보면 수능이 안 돼서 그 수시를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수능으로 의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베이스가 있어요. 뭐 국제학교 학생들은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 SAT를 공부하지 한국에 있는 수능을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만큼의,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기서 수능을 준비하는 거에서 성적이 안 나올, 왜냐면 기초 과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해서, 물론 자사고 특목처럼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서 수능을 보면 1등급인데 내신은 막 6등급 이런 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 말고 제가 일반고 학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신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수능은 될까?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너무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그 생각들을 갖고 안일하게 정말 설피하지 않고, 이게 한번 지나가면 실패해버리면 다시는 그 생계부에 그 탈 수가 없잖아요. 생계부를 그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다 실패하면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수능도 앞으로는 근간이 지금의 수능과는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16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벌써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번 지나서 고교학점제가 되잖아요. 자, 고교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늘려도 이 고교학점제라는 그 강력한 고교생들이 하는 어떤 규칙 안에서 이 정시도 고교학점제의 영역 안에 블랙홀 빨려들듯이 모든 우리 수시나 정시 모두가 고교학점제 안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의 주제가 인가국제학교와 비인가국제학교 대학 준비 방법이잖아요. 이제 오늘 국제학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어디 보면은 굉장히 그 국제학교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는 뭐 다 이렇게 저는 골고루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인가된 국제학교가 있어요. 제주국제학교,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체드윅 송도, 그다음에 대구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요 이제 국제학교 배우는 커리큘럼은 미국 대학의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뭐 AP, IB 다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외국 고등학교에서도 뭐 IB가 있는 학교도 있고 한데 대부분 다 AP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죠. 왜냐면 목표가 아이비 리그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비 리그도 그 안에서 보는 최상위 그 목표가 뭐냐면,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을 통해서 본인의 공동체, 협동식 이런 것들을 잘 그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공부도 잘하지만 우리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 그다음 이것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 학생의 그 생각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마치 우리 서울대학교 의대 일반전형 학종의 MMI 면접을 보면 거기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와. 상황을 통해서 이 학생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각은 무엇인가, 이 학생만이 질문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학생이 그것을 질문했다면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이 학생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이 학생은 어떤 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이제 근데 이것이 아이비리그 입시하고 국내 우리가 이제 뭐 서울대, 연대, 의대나 뭐 일반 그 과들이나 그런 그 정도의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그 아이의 생각에 대한 것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같아요. 이것은 언어가 여기 영어고 여기는 국어고 이제 한국 입시는 그것만 다르지. 그리고 이제 약간씩 뭐 하버드는 하버드, 듀크는 듀크, 하버드와 듀크와 서울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근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약간씩 다르고, 그건 국내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 연대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뜻은 같지만 약간 다르고, 그거는 우리가 좀 다르지만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큰 줄기는 같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시를 준비하면서 한국 입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갔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좀 100%그 국제학교의 커리를 잘 활용하면서 국제학교스러 너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외고하고 과고의 커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 10년 동안에 그 아이들의 그 비교과 응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창의적인 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고는 외고다. 이게 딱 읽다 보면 이건 외고구나, 이건 과고구나, 이건 자사고구나,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국제학교도 그런 것들이
커리가 비슷하니까. 근데 얼마나 이 국제학교에 있는 커리를 좀 약간 독창적인 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잘 형상화해서 형상화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뭘 만든다는 얘기가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찾는 좋은 커리들이 많잖아요. 국제학교도 자사고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커리들이 많으면 이 커리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걸 지나가 버리면 이 아이 의미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버드나 듀프나 코넬이나 이렇게 대학에서 원하는 그 에세이를 쓸 때 이 아이만의 그 보여줄 수 있는 관점들과 가치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MMI 면접에 갈 때 여기서 원하는 이 아이만의 그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 똑같은 1등급이 만났을 때 떨어지고 붙고가 거기서 1등급이라고 해서 다 붙는 게 아니죠. 그럼 간혹가나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도 1등급이 아니에요. 1점대 후반인데 이 아이가 내신은 그러면 종합전형도 내신 본다고 중요하다고 근데 1점대 초반을 뚫고 이 아이가 올라가서 의대를 붙어요. MMI 면접을 다 거쳐서 나는 1등급이라서 1차는 붙고 2차는 면접을 갈 줄 알았어. 면접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가서 1차는 붙었어. 그래서 이제 뭐 5배수 이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2차에서 면접 반대 떨어지는데 1.8등급 아이는 붙는 거야. 왜 그러냐? 원하는 그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는 거고 형성이 안 되면 같은 1등급이라도 1.8에 떨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은 금방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아니요. 금방 형성이 안 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장에서 매번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수시로 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면서 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방법을 잘 타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국제학교의 그 제주국제학교나 좋은 그 커리들이 이미 진행은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 커리에 대한 것만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좋은 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의미를 파악해서 의미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의대도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학교는 어떻게 국내 학교를 준비하니?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가가 됐어. 인가가. 그래서 국어 과목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과목에 대한 것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인가가 됐기 때문에 늘 수 있어요. 이제 이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비인가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인가가 많아요. 요즘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비인가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비인가 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배우는 것은 뭐 아이비리그 뭐 가는 걸 배워도 어쨌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야 돼요. 그럼 점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면 검정고시만 갔냐? 그게 아니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는 것은 내신과 플러스 졸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거를 비교과가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생기부로서 비교과가 우리 학생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인가 학교는 생기부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제 없어. 그러면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받냐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대학에서 받아요.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잘 증명받는 것들이 잘 와야 되고 이것이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처럼 생활기록부로서의 의미가 이제 줘야 되는데 지금하고 내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고교학점제가 2024년도에 이제 출발이 돼서 가는데 그럼 이제 대입으로 치면 2025학년도가 되면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우리 컨텐츠들 커리들을 일반 고등학교의 커리들을 하나씩 보면 고교학점제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도 정말 강남의 몇몇 학교 빼고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고교학점제가 돼서 정착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학 과목의 위계성도 더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의과를 오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뭐고 권장 과목이 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어디까지 만들어서 그거 갖고 이제 증명을 받았는데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안에 어떻게 이 비인가 학교에서의 그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갖고 그 원하는 권장에 대한 그 진로 과목이라든가 뭐 필수 과목이라든가 이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서울대학교는 이제 내후년 뭐 2025학년도부터 그게 딱 2023학년 입시부터 그렇게 법안이 예시가 됐으니까
그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그리고 생계부가 있어도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미리 채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일반고를 갔는데 거기에는 기하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물론 기하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족이 못하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기하를 어떻게 찾으러 다녀야 되는지 전공 선택을 심화 과목을 더 다른 어떤 공유를 통해서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 제가 그동안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대 외에 건국대,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뭉개고 있어요. 자세히 그 찾아서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직접 그걸 찾아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요즘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면들이 좀 학생의 그 상황을 잘 보아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학이 정확하게 발표가 난 게 아니니까 조금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이미 권장 과목을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는 아니더라도 연세대부터는 아직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불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 근데 보면 다 떠나서 이제는 그 인가와 비인가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가가 되면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가르친 우리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원래는 의대를 가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이비리그 가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도 터지고 또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원래는 아이비리그로 해서 의대를 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부는 일반 뭐 생물이나 이렇게 다니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오신 건데 근데 조금 늦었지만 어떻든 제가 맡아서 한 이유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인가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가된 학교와 비인가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서 의미를 잘 살리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늦었어도 그렇게 한 거고 비인가에서 많이 오히려 더 문의가 오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 자체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소식을 갖고 올해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다음 연도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인가냐 비인가 우선 첫 번째 인가 비인가를 정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가게 됐다면 거기서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몇 개월 남겨놓고 대학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비인가를 다닐 때는 항상 지금부터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하시 로드맵을 짜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비인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고 말하자면 그거는 아마 돼 있는 게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뭐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이렇게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걸 수 있는 고리가 커리큘럼이 그 생계부 안에 그 갖고 있는 컨텐츠 안에 있어야지 제가 그걸 갖고 역으로 의미를 파악해서 다시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물어보시는 우리 질문 중에서 국제학교는 인가가 좋은가 비인가가 좋은가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웃긴 게 어느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어떤 게 있고 그걸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인가가 나한테는 더 맞는 거고 아니다 난 지금 뭐 아직까지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2년 안으로는 살아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대학을 어떻게 하면 19에 가야 되는 대학을 18에 한번 가보겠다. 막 빨리빨리 어떻든 대학을 가보겠다. 그럼 이 학생한테는 오히려 비인가가 이 학생한테는 더 나은 거야. 뭐가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위치와 내 전략에 따라서 방법들이 달라지고 또 국제학교도 국내 제주국제학교도 있지만 이제 싱가포르나 호주나 이렇게 외국에서 다니는 국제학교들 또 해외에서 다니는 근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이렇게 인가국제학교가 좋은가요? 비인가국제학교가 대학 갈 때 좋은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없는 질문이다. 내가 지금 이미 11학년이고 10학년 들어갈 때 적어도 어떻게 해서 국내는 어떻게, 국외는 어떻게 하면 국내는 아예 포기하겠다. 아니면 국외를 포기하고 국내는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로드맵이 짜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2,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그 대학의 전형에 맞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저번에 성경을 예를 들면서 미국 아이비리그에 흐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있어야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게 또 가면서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어떤 그 정말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협력과 협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공부에도 최상위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그 사이즈와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이 이 학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너무 백지인지 이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면 될 건지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가국제학교와 비인가국제학교는 저는 어떻든 인가국제학교를 제주국제학교 같은 대학 고등학교를 저는 더 선호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 학교지 그것이 나하고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나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더 좋은 학교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도 참 되게 재밌어요. 그거 갖고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